오늘의 메인 이슈죠. 과연 22대 총선 판세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물이가 과감하게 그냥 요새 보니까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 야,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무슨 분석이냐. 말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국힘당이 한 뭐 100석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다 그러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50, 30 하려면은 방송을 왜 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요. 데이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만 딱 보면은 데이터가 나와요 사실. 근데 이걸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어차피 판세 영향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사물이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힘 지역구에서 국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77석입니다. 77석. 근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7. 왜 7이냐? 그냥 제가 7 좋아하니까. 그래도 한 이 정도 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국힘이 가장 많이 가져가 봤자 플러스 7 해가지고 84. 그리고 많이 잃으면 70석.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판세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를. 우선 선거가 5일 남았습니다. 본선거는 5일 남았지만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몇 시죠? 11시쯤에 10시쯤에 10시 반쯤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사전투표가 5일 남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물이 연속 방송 200일 방송이 8일 남았습니다. 이 두 축제의 날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요. 오마이뉴스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판세를 이거 여론조사들을 수업해 가지고 민주당 그냥 우위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뭡니까 국민의힘 우위에 있는 거 했는데 어제에 비해서 민주당은 한 석이 늘었고요. 국민의힘은 2석이 줄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줄었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118지역, 국민의힘이 뭐 39지역이 있습니다. 39지역. 그런데 무소속 그 최경환 같은 경우가 범여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사실 지금은요 여론조사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론조사 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MBC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요번에 MBC하고 오마이뉴스는 뭐 지난번 선거 때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히 MBC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한 지역구별로 딱 찍으면은 나왔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그 추이가 보이고 대충 정황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확인하고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MBC하고 오마이뉴스가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과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몇 개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대와 비교해가지고. 민주당 의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 의석이. 그래서 민주당 의석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국민의힘 의석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범야권 의석을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갖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지난 총선과 비교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이 지역구에서 163석입니다. 163석. 아니 민주당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얻은 의석이 77석이에요. 77석.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석하고 이야기한 77석이요. 대단히 낮은 것도 아니야. 지난 선거보다 국민의힘이 7석,
겨우 7석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7석. 대신에 지난번에 비례해서 19석 가져갔죠. 이번에는 19석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7 정도 될 것 같아요. 15, 16, 17, 그 정도. 한 2석 이상은 빠질 겁니다. 그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미통당이 가져간 의석이 103석밖에 안 돼요. 103석.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다만 밑에 무소속 있죠. 이 무소속이 누구냐면은 홍준표, 뭐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그리고 이용호거든요. 지금 5명 다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무소속 5명이 다 국민의힘에 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조정훈도 국민의힘에 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워낙 많이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지난번 지난번과 비교해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 것만큼만 하면 엄청난 승리지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200석은 얻어야 된다. 그런 열망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1대보다는 민주당이 범진보가 확실히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우선 서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49석이었는데 미통당이 8석 가져갔어요. 8석. 요번에는 서울에서 의석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하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하나 줄은 거죠. 어디가 줄었냐면 노원 갑을병. 원래 노원의 의석수가 3석이었는데 요번에 갑을로 줄었죠. 갑을로. 원래 갑을병인데 갑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의석수가 하나 줄었고 반면에 인천이 하나 늘었고 경기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볼게요. 지난번에 미통당 8석 가져갔죠. 8석. 저는 이번에도 미통당이 서울에서 8석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하는 건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거.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통당이 이번에 지역구에서 77석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동작을 같은 경우 민주당이 진다는 걸로 계산하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겸손해야 되니까 최대한 그냥 보수적으로 여러분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너무 우리가 이기는 거로 너무 유리하게 잡으면은 또 나중에 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하고 결과가 더 좋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여러분 잡은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미통당이 8석 받았는데 이 8석이 어디냐면은 용산,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입니다. 송파 갑을.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 지역 중에서 용산하고요, 강남을은 민주당이 잘하면 가져올 수도 있어. 참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서초 갑을, 강남 갑병, 송파 갑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뺏겼던 지역 중에서 용산은 거의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이길 것 같고요. 근데 강남을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전 그래서 요번에 그냥 계산할 때는 강남을도 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용산 대신에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못 가져가는데 요번은 강남을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나경원이 한국갤럽에서 마지막 거 보면은 5% 앞서고 있고, 대신 그 조앤시안에서는 류사명 후보가 1% 앞서고 있는데 그 앞에 걸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겸손하게 류사명 의원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거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좀 보수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동작을은 저는 지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용산 같은 경우 용산은 이번에 이길 수 있죠. 지난번에도 용산은 강태용 후보가 권영세한테 정말 아깝게 졌어요. 700표인가 800표인가로 졌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강태용 후보가 많이 앞서요. 뭐 엠퍼블릭 같은 경우는 5% 앞서지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7%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앞서는 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저는 용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강남을 같은 경우는 강청희 후보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아가지고 2%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이기는 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만 강남을 같은 경우는 뭐 샤이 진보가 있다고 하니까 막판까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끌어 나오면은 여기도 뒤집을 수 있긴 하지. 있긴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전 여기도 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아니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지난 총선과 똑같다. 지난 총선과 동일하게 저는 8석으로 했습니다. 8석. 다른 건 뭐냐면 용산 대신에 동작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지난 총선과 결과가 똑같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요, 강남병이요, 윤현님. 강남병은 사실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힘들죠. 저도 이 박경미 의원인가? 예, 되게 좋아하는데 좀 여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이 경기입니다. 경기도는 총 59석이죠. 지난 총선 때 59석인데 이번에 한 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60석이에요. 60석인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 미통당이 경기도에서 얻은 의석이 몇 개냐면 7개. 7개입니다. 7개인데 그 7개가 어디냐? 보면은 성남, 분당 갑, 평택을, 동두천, 연천, 용인 갑, 이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외에는요, 특별하게 걱정할 지역이 없어요. 하나 좀 걱정스러운 데가 어디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기는 거 나와요. 한 번도 진 적은 없어. 어디면 오산. 경기도 다른 데는 뭐 질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면 돼. 그리고 다만 오산이 좀 불안해. 오산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안민석 의원이 갔으면은 어렵지 않게 했을 텐데 오산이 좀 불안한 거 제외하고는 딴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졌던 지역 중에서 성남갑은 김병관하고 김은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요번에 김병관과 김은혜가 또 붙었죠. 근데 분당갑이 아니고 어디서? 분당을에서 붙었어요. 을에서. 황당하죠. 예. 을에서 붙었고,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성남 분당갑에서 누가 붙었냐면 지금 이광재하고 안철수가 붙었죠. 이광재하고 안철수가 붙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광재가 아주 뭐 어느 순간부터 따라잡아가지고 앞서고 있어요. 굉장히. 이 추세를 보면은 분당갑은 이광재가 안철수를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아요. 분당을은요. 분당을도 보면은 여기는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돼.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거는 김병욱 의원이 한 4% 앞서긴 하지만 여기도 사실은 끝까지는 좀 알기 어렵긴 해요. 성남을. 평택을 여기는 정말 졌죠. 근데 이번에는 뭐 압도적입니다. 여기는 뭐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아요. 이병진 후보가 정우성 후보한테 뭐 12%씩 이긴 거 보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평택을. 그리고 용인갑도 원래 지금 우리 민주당 지역구가 아니죠. 민주당이 이긴 것이 아니지만 여기도 요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모 같은 경우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이상식 후보를 이긴 적이 없거든요. 개혁신당 아직 이거 단일화 하지도 않았고 이대로 가면은 용인갑도 민주당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천도 보면은 엄태준 후보가 송석준 후보한테
3월달 이후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 5% 앞섰고 최근에 8% 앞섰고 이 추세를 보면은 이번에는 2천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포천 가평. 포천 가평이 좀 사실은 애매한데 여기도 지금 박빙이죠, 박빙. 박빙이어서 뭐 정확하게 뭐 이길까 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해요. 아직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최근 4월 1일 것도 보면은 여론조사 꽃하고 리얼미터가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박용국 후보가 1.1% 지고 있고 반면에 꽃에서는 한 2% 이기고 있어요. 여기도 박빙이고. 그리고 사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 오산 같은 경우가 너무 갑자기 막 따라잡혀가지고 걱정이에요. 여기는 사실 이겨야 되는데 이런 추세면은 여기 오히려 뺏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결론은 경기도가 지난번에 뭡니까 그 가져간 의석수가 7석이잖아요. 7석인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3석. 동두천 연천하고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요 3석 가져가고요. 이 4석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이것도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포천 가평도 이길 수 있어요. 여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비해 가지고 지난 선거 때는 경기도에서 7석이었는데 이번에는 4석 줄어가지고 3석.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제가 볼 때는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 3석밖에 안 된다. 3석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혹시 하나가 더 늘어난다면 오산이 좀 위험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3석입니다. 다음 인천. 인천은 총 13석이죠. 근데 인천도 요번에 한 석이 늘었어요. 그래서 총 14석이에요. 14석. 지난번에 미통당이 한 석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이 그 누구냐? 윤상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석으로 봐야겠죠? 지난 총선에서 인천에서 미통당이 가져간 의석이 총 2석입니다. 2석. 그리고 총 2석인데 2석이 어디냐면은 중강화 옹진 그리고 동미추홀 을 이 2지역입니다. 근데 이 2지역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선 중강화 옹진 보면 알겠지만 물론 조태상 후보가 최근에 조NCI에서 앞승에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좀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동구 미추홀 을도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충분히 남영희 의원이 다 앞서고 있거든요. 앞서고 있는데 제가 그냥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인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양보해가지고 이 현역 의원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이 정말 양보해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과 요번에 중강화 옹진하고 동미추홀 을은 국민의힘이 이 가능성이 많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국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15개입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동일하고요. 경기도에서 4석이 줄 것 같아요. 4석이. 이게 제 분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지금 다 아웃시켰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 가평도 이길 수 있고 사실은 아까 남영희 의원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강화 옹진 중강화 옹진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세석을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세석을 더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제가 관대하게 그냥 국힘한테 주는 걸로 치고 수도권에서는 국힘이 15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너무 양보를 많이 하나? 강원도는 총 8석이죠. 8석. 근데 강원도가 좀 어려워요. 강원도가 8석인데 미통당이 지난번에 가져간 의석수가 5석. 이 무소속은 누구냐면은 누구죠? 그 강릉의 권성동. 그러니까 어차피 미통당이니까 미통당이 가져간 게 5석이에요. 5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석수가 줄 것 같아요. 2석으로. 강원도는 더 안 좋아졌어요. 8석 중에 5석이 미통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석을 더 가져갈 것 같아요. 우선 지난번 애들이 차지한 데가 어디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울 지역. 여기는 요번도 어렵습니다. 강릉 마찬가지고 여기도 어렵고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도 어렵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도 어렵고,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도 어렵습니다.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거는요, 춘천처럼 화천, 양구, 갑하고 원주, 울은 확실해. 근데 원래 원주, 갑도 민주당 거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원주, 갑이 원래 이광재잖아요. 이광재가 있었으면 아마 이겼을 거야. 근데 이광재가 빠지면서 여기도 박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빙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걸로 해도 무방해.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왜냐면 너무 우리끼리 유리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해가지고 져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냥 계산은 보수적으로 하고 결과를 봤을 때 기분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주 갑도 그냥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국힘이 6석, 오히려 1석이 늘었어요. 더 많이 갈 것 같아. 그래서 강원도가 갈수록 더 힘들어져 지금. 강원도가 의석수가 얼마 없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6석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대전은 7석, 세종은 2석이거든요. 여기 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전 대전과 세종은 9석 다 범야권이 그대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게 뭐 걱정할 만한 지역구가 없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가 8석이거든요. 이 중에 미통당이 가져간 게 3석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5석이고, 지난번 선거 때 그럼 지난번에 뺏긴 데가 어디냐? 3석이 뺏긴 데가 어디냐면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 3군데를 뺏겼는데 이 3군데가 사실은 다 쉽진 않아요. 보면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박덕흠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리서치 3월 26일 날 보면은 따라잡긴 했어.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기는 걸로 잡으면은 좀 너무 과장일 것 같아서 그냥 여기는 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완전 지는 게 아니고. 근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는 걸로 잡았고, 여기는 충북, 청주, 서원이거든요. 충북, 청주, 서원.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어렵죠. 원래 민주당이 이긴 곳인데 지난번에. 그런데 오히려 요번에는 아니. 충북 청주, 서원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긴 곳인데 여기도 보면은 최근 거 한국리서치는 이겼지만 그 앞에 보면은 뒤진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있어.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충북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세석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석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네석. 충북은 지난번보다 이 국민의힘이 한 석이 늘었어요. 제 계산으로는. 근데 물론 사실은 더 가져올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북은 원래 세 석을 잃었었는데 한 석을 더 이길 것 같아, 국민의힘이. 그래서 한 석, 네 석으로 했고요. 다음 충남. 충남 볼까요? 충남은 11석인데 11석에서 미통당이 가져간 의석수가 5개거든요. 5개. 5개가 어디냐? 보면은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서천, 아산, 갑,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요 박빙이에요. 특히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누가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보령, 서천도 마찬가지죠. 보면 알겠지만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박수현하고 정치성하고 완전 붙어 있어요. 막 42, 44 붙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보수적으로 그냥 지는 걸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남, 보령, 서천도 딱 붙어 있어. 46, 48. 물론 꽃에서는요 한 4% 이겼어. 그런데 여기도 제가 그냥 지는 걸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충남 아산은요 복귀왕 후보가 김영성한테 압도적이고요. 여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래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아산 갑은 이길 수 있고 공주, 부여, 청양하고 보령, 서천도 이길 수는 있는데 그냥 지는 걸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서산, 태안하고 홍성,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충남에서는 5석을 뺏겼는데 여기서는 최대한 잘하면 그 2석 정도로 묶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아산, 갑은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4석은 충남이 그대로 가는 걸로. 충남은 지난 선거보다 한 석 더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남. 아, 너무 보수적이야. 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저를 비판 엄청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신 없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신 없게 하는 게 아니고 보수적으로 해야지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대구 12석. 여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구는 다 그냥 줘버려야 돼. 경북 13석. 경북도 사실은 충분히 좋은 지역들이 있지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 여기도 그냥 다 줘버릴게. 13석 가져가. 줘버리고. 경남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 경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얻은 의석이 3석이에요. 3석. 미통당은 12석. 무소속은 김태호니까 어차피 미통당이에요. 그래서 총 의석수가 16석인데 16석에서 민주당이 얻은 석이 3석이거든요. 여기는 워낙 미통당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 볼게요. 민주당이 경남에서 얻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김해 갑, 김해 을, 양산 을입니다. 이 3석은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겼던 3석은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요번에 3석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원 성산, 경남 거제, 그리고 창원 진해 3석이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에서 의석수가 느는 거죠. 어디냐? 우선 창원 성산. 여기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겨야 되는 곳인데 지난번 총선에서는 야권이 분열되는 바람에 진 거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도 사실 여영국이 단일화 안 했지요. 난 정의당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정의당은 정말 나쁜 게 야권 단일화의 적이잖아. 근데 이번에 다행히 여영국이 단일화 안 했지만 허성무 그 의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면은 우리가 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단일화 안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 왜 이렇게 여영국이 조금 나오냐? 그거는 진보당 표가 일로 안 가고 허성모한테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요번에 진보당하고 단일화 한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굳이 여영국하고 단일화 안 해도 허성모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창원 성사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놀라운 건 거제죠. 거제. 거제 같은 경우 저는 여기는 좀 보수적으로 안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지난번 KSOI에서 8% 앞섰는데 요번에 오늘 나왔나? 여론조사 꽃에서 좀 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번에 여론조사 꽃에서 유선 ALS를 넣었어. 보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넣나 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경남 거제에서 요번에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 대단한 건 창원 진해. 사실 창원 진해는 지난번에도 황기철 후보가 이길 수도 있던 곳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크게 이기고 있어요. 7%, 9%. 그래서 이번엔 경남에서 3석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지난번에는 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6석까지 최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서 많이 늘었고요. 다음 울산. 울산은 총 6개죠. 6개인데 울산도 이번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울산에서 우리가 원래 이겼던 게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울산 북구. 북구는 원래 그 진보가 강한 곳입니다. 이상한 의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북구를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양보했죠. 양보하면서 이상원이 탈당한 다음에 막 열받아가고 나왔잖아. 그럼 지는 거였는데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참 잘한 게 뭐냐? 요번에 본인이 민주당이 양보했으니까 단일화 경선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탈당한 이상원 후보하고 경선을 했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리고 이긴 거지. 그런 바람에 이상원과 단일화가 된 거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윤종호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울산 북은 그대로 이길 수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울산은 원래 여기밖에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는 곳인데 야, 요번에 울산 남갑 이것도 추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전운수 후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면 제가 그냥 지는 걸로 해야겠네 하면 좋지만 여기는 보수적인 게 아니고 그래도 뭐냐면은 막 따라가고 있는데 엄청 추격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기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그냥 이길 수 있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울산에서 2석. 그래서 울산에서도 한 석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곳 부산입니다. 부산은 총 18석이죠. 18석. 지난번에 민주당이 가져온 의석수가 3개예요. 3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부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는요. 제가 잡은 거는 8석. 8석인데 10석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8석, 5석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겼던 지역구는 어디냐? 남을, 그리고 북간서갑, 사갑이거든요. 근데 부산이 지금 지역구가 좀 분화가 돼가지고 이름이 달라졌어. 그래서 아예 이길 수 있는 곳을 다 한번 볼게요. 어디 이길 수 있냐? 우선 북갑은 무조건 이길 수 있죠. 전재수는 굉장히 세요. 서병수가 와서 걱정했지만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북갑은 무조건 이길 수 있고요. 다음 사갑도 최인호 후보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10% 이상 이겨 거의. 그래서 사갑도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2석. 부메랑님 감사합니다. 사무리는 200일, 민주당은 200석.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부메랑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사갑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사을이에요. 야, 사을은 사실은 저는 이길 수 없는 걸로 봤는데 오늘 나온 꽃을 보니까 야, 8% 앞섰네.
이 정도의 추세면은 사실은 이것도 여기서도 한 번도 이재성 후보가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은 보수적으로 지는 걸로 보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여기는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추세가 지금. 그래서 저는 사을도 이길 수 있는 걸로 그냥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냥 이기는 걸 잡았어요. 예. 다음 부산 북을. 정명희 후보가 여기는 일관되게 오차범위지만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해운대 갑. 해운대 갑이 짱이죠. 여기는 이길 수가 없는 곳인데 요번에 보면은 주진우 내려가갖고 지금 엄청 뒤지고 있어요. 계속. 뭐 엄청은 아니지만 최근에 4%, 이번에는 9% 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에 그 하태경 있었으면은 쉽지 않았겠지만 이 해운대 갑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5석. 부산 연제는 무조건 이기죠. 정의당의 노정현 후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진보당이 연제에서 선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한대. 여기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 부산 수영 대박. 수영은 예찬이가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면은 어려워지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근데 오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뉴스 하이킥에 오늘 방금 누가 나왔냐? 그 서정욱 변호사가 나왔어요. 서정욱이 나와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계속 장해찬한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대통령은 지금 장해찬이 그만두길 원하고 있다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더라고. 난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방송 보고. 오늘 권순표 이 앵커가 서정욱한테 대놓고 물어봐요. 대통령실하고 지금 뭐 소통이 되냐 막 물어보는데 아예 대놓고 그냥 본인이 인정하더라고. 대통령실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랑 대화하냐니까 비서관들, 수석들하고 많이 통화하고 이때 VIP하고도 하냐니까 그거는 방송에서 말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있다는 거죠. 난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뭔데? 일기 변호사인데 방송 나와가지고 이 처음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나는 직접 통한다는 식으로 마치 내가 대통령의 메신저라는 거를 너무 대놓고 지금 말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해찬, 너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너 정치 너 끝난다.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 오늘. 그래서 이걸 듣고 예찬이가 겁먹고 그만두면은 몰라. 근데 좀 늦긴 늦었죠. 이미 뭡니까 사전 선거가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만두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 페이스북 마지막에 올린 거 보니까 예찬이는 아직까지는 그만둘 마음은 없어 보여요. 페이스북만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예찬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새끼야. 이 기세. 어저께 이재명 대표한테 막 소리치고 아주 깨물쳤던 그 기세 있잖아요. 기세. 그 기세를 지켜야지 중간에 포기하면은 너는 씨발 정말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찬이가 끝까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버티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 버티면은 사실은 장해찬은 끝나는 거거든요. 버틸 수 있을까? 사실은 버티면 안 되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새끼라면 지금 버티면 안 돼요. 물론 선거 나오려고 5천만 원인가 기타금 낸 거 아깝지. 그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버티면은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지금 야권이 200석 가져가면은 윤석열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한석이 중요하거든요. 아마 얘가 머리가 있는 새끼면은 그만둘 거고. 이러면 하면 안 되나? 근데 지금 아주 지가 그냥 뽕을 맞아갖고 정영욱 후보는 절대 그만두지 않죠. 이거 그만두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찬이가 좀 끝까지 버티면 좋겠는데 예찬아 그냥 끝까지 좀 기세 있게 남자답게 좀 버텼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7석. 그리고 부산 강서. 부산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변성환 후보하고 김도읍 후보하고 딱 붙었어요. 여기도. 원래 여기 대단한 거야. 김도읍이 세거든요. 원래. 굉장히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 변성환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부울경 같은 경우 지난 총선에서도 이기는 지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좀 보수가 집결되면서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크게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 지난번 같은 이런 반전은 없을 것 같아요. 반전은 없다. 지금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 부산 가갖고 사실은 이런 이 역풍 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반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지금 이 지역도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우리 이동욱님 오셨습니다. 이동욱 소득주도 성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욱님도 또 아주 분석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역풍 없다고 부산에? 예,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딱 붙어 있죠. 근데 부산 진값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 이길 수 있다. 여기도. 근데 부산진 을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 이현 후보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어려울 것 같긴 해.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가져갔던 의석수가 몇 개냐면 총 3석이거든요. 3석인데 저는 여기서 5석 정도 더 가져올 수 있다. 욕심을 부리면 7석. 근데 저는 욕심을 많이 안 부리고 그냥 5석만 가져올게요. 그래서 8석. 그래서 국민의힘은 10석 가져올 수 있다. 제주도는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럼 이렇게 총 계산을 해보면 몇 석이 나오냐? 서울에서 국민의힘 8석, 경기 3석, 인천 2석, 강원도 6석, 충북 4석, 충남 4석, 대구 12석, 경북 13석, 경남 10석, 울산 5석. 5석이 아니지. 4석. 제가 뭘 잘못했네. 울산에서 제가 계산한 게 5석이구나. 5석.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 제가 사실은 아까 누구였냐? 전운수 후보를 이기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계산했던 77석에서는 전운수를 지는 걸로 했네. 제가 보수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냥 전운수를 그냥 과감하게 보수적으로 그냥 지는 걸로 하고 잡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산에서는 전운수 후보가 지는 걸로 해갖고 울산 같은 경우 5석, 부산 같은 경우는 10석. 이 10석은 국민의힘 의석이에요. 10석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몇 개다? 77석. 그런데 호남은 뺐습니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그냥 호남하고 제주는 뺐습니다. 오늘 이 득표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한 거거든요. 77석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77석은요 거의 70까지 줄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동작을이라든가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동작을 또 박덕흠 지역도 그렇고 아까 전운수 원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저는 다 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나온 의석이 몇 개다? 77개. 우리 LCS 리님 전운수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보수적으로. 예. 나중에 기분 좋으려고. 근데 이렇게 제가 비겁하게 이렇게 용기 없이 웬만하면 다 이기는 걸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비겁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의석수가 몇 개냐? 77개예요. 77개.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길 거라 예상했는데 좀 플러스 줄 수도 있잖아. 그럼 플러스 7까지 잡으면은 70에서 84. 저는 절대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84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넘어가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플러스를 시킨 거고 절대로 84를 넘어갈 수가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70석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례 의석은 한 17석, 17석 정도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7석에 17석이면 몇 석입니까? 17석이면 80, 한 94석. 비례까지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제가 봤을 때는 94석. 최대하면 101석. 101석. 근데 100석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누가 있냐면 그게 있잖아요. 그 개혁신당. 그러니까 지역구는 변수가 없는데 그 자유통일당에 요새 한 5%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서도 의석수를 한 3석 정도, 2석, 3석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캡처해 놓으시고 사진 찍어 놓으신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사무리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비겁해. 막 너무 어떤 수를 딱 말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30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너무 비겁하잖아요. 아니 전문가라는 것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무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가장 정확한 확실한 의석수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77석입니다. 77석. 비례 합치면 94석. 그런데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캡처하시고요. 야, 오늘 사전투표율 15.61%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4년 전에 12.1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보다 3.47% 더 많이 나왔고요. 만약에 항상 보면은 토요일 날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더 많이 나와요. 토요일이 한 3% 정도, 4% 정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사전투표율이 내일까지 한 35%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역대 최고죠. 이만큼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이 기대와 이 뭡니까? 이게 강해요, 지금. 엄청 강하다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는 심판할 수 있다. 지금은 너무 겸황도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세로, 기세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사무리한테 야, 이렇게 분석했다가 역풍 불어. 역풍 안 불어요. 역풍 안 불고 오히려 이제는 지금 분위기는 1번, 3번이야. 혹은 1번, 9번이야. 라고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비례도 우리 수희웅님이 15석 정도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비례도 아주 보수적으로 국힘한테 가능하면 많이 줘가지고 17석. 지난번에 19석이었거든요. 19석은 불가능해요. 이번에 아예 불가능하고 저는 사실 15석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보수적으로 국힘한테 가능하면 좀 많이 주는 걸로 쳐서 17석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제가 한 거로는 94석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훨씬 많이.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걸 꼭 캡처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사무리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범야권 200석은 진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코앞에.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눈앞에. SK소망, SK님, 내일 20% 될까요? 20%. 20%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마 내일 그냥 보통 보면은 한 3% 정도 더 앞서니까 한 18.5%나 19%좀 될 것 같은데, 20%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이 2년간 참았던 울분을 이제 곧 터트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